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한국체육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공통 과목 7과목 중에 5과목을 선택하실 거고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보시는 분들은 공통 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하시고 노인 체육론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공통 7과목 중에 선택을 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체육사를 아예 배제하고 나머지 과목 중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한국체육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국체육사가 이제 암기할 부분이 많아서 힘들어 하시지만 어느 정도 규칙이 있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암기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체육사만 암기할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생각보다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암기 내용이 많다고 한국체육사를 배제하기에는 좀 아까운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체육사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다른 과목처럼 좀 배신하진 않는 과목이에요. 사회학이나 윤리 같은 경우 과목 선택해보시면 공부할 땐 좀 쉽게 느껴지시는데 시험 볼 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이유가 문제가 많이 응용돼서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운동 역학이나 한국체육사가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지 않는 과목이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깔끔하고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운동 역학이나 한국체육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한국체육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체육사는 1단원 체육사의 의미, 2단원 선사 삼국시대, 3단원 고려 조선시대, 4단원 한국 근현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의 비중을 보자면 1, 2, 3단원을 묶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4단원을 나눠서 보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양 때문인데요. 1, 2, 3단원의 내용을 다 합친 정도가 4단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1단원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라고 하는 거는 체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체 교육을 의미하고 사라는 단어가 역사를 의미한다. 즉 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대상이 과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책에서 체육사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밑줄 그으실 텐데요.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밑줄 쳐주세요. 이것도 하나하나 나눠서 밑줄 치신다고 하면 무엇과 무엇을, 즉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 라고 밑줄을 쳐주세요. 역사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체육사라는 건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의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2번, 과거에 체육사적 사실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확인한다. 과거에 밑줄 쳐주시고요. 체육사는 과거에 체육사적 사실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인 거고요. 두 번째, 그 당시 사상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사상과의 관계에 밑줄을 쳐주세요.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등의 다양한 사상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상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라고 밑줄 쳐주시고요. 세 번째,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군사, 지리적 환경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힌다. 이게 세 번째 역할입니다. 즉, 다른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보는 게 세 번째 역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현재와 미래를 현명하게 통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총 4가지 역할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현재와 미래를 현명하게 통찰한다는 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교훈의 의미로서 과거를 돌아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체육 인문학의 한 분야다. 체육 인문학에 밑줄을 쳐주세요. 체육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체육학의 근본적인 물음을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이러한 체육 인문학의 한 분야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옆에 체육학의 하위 영역이다. 체육학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체육학은 인간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데요. 이러한 체육학의 하위 영역이다. 혹은 체육학의 분과 학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가지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체육사는 여러분이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은 표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역사의 의미인데요. 이건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건 설명 보시면 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복원한다. 객관적으로 복원. 거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대표적으로는 랑케의 실증주의가 있다. 밑줄 쳐주세요. 두 번째도 밑줄 치실 텐데요. 객관적 사실, 과거에 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밝힌다. 객관적 사실에 밑줄 쳐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시간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 사건,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집합체다. 역사를 생각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구나. 대표적으로는 랑케의 실증주의가 있고 객관적 사실, 과거에 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사실로서의 역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에 따라서 역사를 재구성한다. 주관에 밑줄을 쳐주세요.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사실로서의 역사였다면 역사가의 주관에 따라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기록으로서의 역사구나.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카의 상대주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즉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하는 부분이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밑줄 치세요. 역사가가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 역사가의 밑줄 역사가의 가치관에 밑줄을 쳐주세요. 역사가가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주관적으로 재구성했다. 주관적에 밑줄을 쳐주세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가장 큰 차이는 객관적으로 복원했느냐, 주관적으로 재구성했느냐라는 부분 아실 거고요. 그 밑에 설명 보시면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즉 사관이라고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다. 기록된 자료 또는 역사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지금 사관이라는 거 보시면요. 관자가 볼관자예요. 즉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이나 가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이 강조된다.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라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는요. 예를 들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면은 사실로서의 역사인데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가 여러 가지 기록을 토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도 꼭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체육사의 연구 영역인데요. 총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이 있고 두 번째,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이 있고 세 번째, 개별적, 특수적 연구 영역이 있다라고 3가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보면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이라는 거는 시대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 시대와 전 지역에 걸쳐서 통틀어서 역사적 줄거리를 서술하면은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대 및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개별적인 특수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개별적, 특수적 연구 영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분은 임의적인 구분 중에 한 가지지 모두 다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사 연구 영역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체육사 연구에서의 사료인데요. 사료라고 하는 건 체육과 관련된 사실이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자,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로 나뉘고요. 그 기록 사료가 문헌 사료와 구전, 구술 사료로 나뉜다. 이 구분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적 사료부터 책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볼 텐데요. 물적 사료라고 하는 건 유물이나 유적 등 현존하는 모든 상태의 물질적인 유산을 얘기한다. 즉 유물이라고 하는 건 기구나 도구 같은 걸 의미하고요. 유적이라고 하는 건 건물 같은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도 나와 있죠. 경기 장소나 시설, 장비, 트로피, 우승기, 메달, 경기 복장 등 물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물적 사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록 사료는요. 글자로 문서화된 것이 문헌 사료,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술 사료가 구전 사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헌 사료는 책에서 보시면 공문서, 사문서, 출판물, 편지, 연대기, 회고록 등이 문헌 사료인 거고요. 구전 사료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증언과 같은 구술 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으실 건데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칠판 다시 한번 보시면 체육과 관련된 사실이 모두 남아있는 자료가 사료라고 하는데 그 사료는 물적으로, 물질적으로 남아있는 물적 사료와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료가 있으며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료는 글자로 문서화되어 있는 문헌 사료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증언 등의 구전, 구술 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사 연구 내용인데요. 스포츠를 통해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 현상을 본다. 시대별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한국 체육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의 기원, 예전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원이나 발달 과정을 본다 해도 체육사인 거고요. 스포츠 종목이 발생한 원인 이런 걸 봐도 체육사, 그리고 체육 사상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등이라고 해서 끝에가 사라고 끝나는 건 역사를 의미하고 대상이 과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뭐뭐뭐사, 뭐뭐사 뭐 이러한 식으로 되는 내용들은 다 체육사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체육사의 연구 내용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러이러한 내용도 한국 체육사에 포함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체육사의 연구 방법인데요. 신체 활동의 여러 현상을 문화사 또는 교육사의 측면으로 살펴본다. 체육사 자체가 신체 교육을 의미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 활동의 여러 현상을 보는 부분이 체육사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체육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교훈을 얻는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체육사의 정의를 처음에 볼 때도 현재와 미래를 현명하게 통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듯이 체육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교훈을 얻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치실 거예요. 연구 대상은 시간과 인간과 공간이 고려된다. 이 세 군데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 세 가지는 객관식 보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쳐주시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별 변천 과정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책에서 나중에 공부할 선사시대, 삼국시대, 부족국가시대 이러한 식으로 시대별 변천 과정을 얘기하는 게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이나 인물, 사회, 국가 같은 부분이 인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 특성이나 나라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은 시간, 인간, 공간이 고려된다.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치실 부분 광복 이후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한국 체육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광복 이후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사는 각 시대의 특징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다.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역사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사의 종합적인 이해와 서술을 돕기 위한 역사가들의 임의적 수단이자 도구이다. 이 문장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절대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역사가들의 관점에 의해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수단이자 도구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체육사의 종합적인 이해와 서술을 돕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이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시대 구분은 보통 1894년에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으로 나눈다. 1894년 가보개혁에 밑줄을 쳐주세요. 1894년에 일어난 가보개혁을 가보경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보경장 이전은 무예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체육을 강조했고, 가보경장 이후에는 교육입국조서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체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전통체육은 무사들의 무예 및 군사훈련 중심이었고요. 근대체육은 축구나 야구나 농구 등 근대 스포츠가 도입된 시기입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보실 거고요. 한국사의 시대 구분을 보통 1894년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한다.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전통체육, 그 이후는 근대체육으로 나눈다는 부분을 먼저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한국체육사 1단원입니다. 1단원은 내용이 적죠. 그리고 한국체육사 자체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장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제가 지금 짚어드린 방식으로 하나하나 밑줄 치시면서 꼼꼼하게 보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단원 체육사의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